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토크 견제구입니다. 두 분은 평상시에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군데도 가봤을 것 같고 또 젊은 시절 연애를 위해서도 공원을 많이 다녀봤을 것 같기도 한데 안 해본 것처럼 왜 웃어요? 젊은 시절 그래가지고 저는 얼마 전에 연애를 얼마 전에 해서 혹시 다녀본 공원 중에서 가장 좀 기억에 남거나 여기는 정말 좀 잘 돼 있더라 이렇게 느꼈던 그런 곳이 있나요? 자주 갈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원은 그냥 그렇죠. 관광지 한 번씩 그냥 들리는 그런 곳보다도 곁에 두고 자주 갈 수 있는 곳이 참 좋은 곳이라 생각하는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대전이 고향이다 보니까 대전에서 자주 갔던 곳이 그 둔산대공원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둔산대공원? 둔산대공원 엑스포 다리가 있고 그다음에 둔산대공원으로 표현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엑스포 다리를 포함하지는 않는데 엑스포 다리가 연결돼 있고 거기 남문광장, 연인끼리 가족끼리 남문광장. 2인 자전거, 4인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인라인도 탈 수 있고 그리고 소규모 공연장도 있고 한바스 모금도 그렇죠. 거기는 액티브한 공간이고 잔디광장도 넓게 펼쳐져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문화예술의 전당도 그리고 시립미술관도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눈과 귀와 온몸이 다 즐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그게 이제 되게 시민들한테 각광받고 있고 대전시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어서 되게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사실 세종시랑 비교해 보면 이제 올해 말에 이제 완공되는 중앙공원 1단계 50만 제곱미터 정도의 52만 제곱미터 그 정도 규모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넓네요. 그 공원에 대한 그 갈증들이 우리 국민들은 좀 많이 갈증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좁은 땅덩어리에 아파트 밀집돼 있고 회사 건물이 밀집돼 있고 근데 이제 공원을 도시 중심부에 만들긴 조성하기는 지자체나 아니면 사업 개발하는 분들한테는 부담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의 관점을 봤을 때 제가 이제 청주 상당공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청주 상당공원이 이제 도시 중심부에 도청 옆에 중심부에 있는데요. 그리 크지 않은 소규모 공원이지만 그게 이제 조성된 의미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공원에 대한 갈증 그리고 공원에 대한 의미, 시민들과 얼마나 밀접한 가깝게 위치해야 되는지를 좀 눈치챌 수 있는 곳이 상당공원인데요. 재미삼아 말씀드리면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청주를 방문했을 때 그 상당공원이 아마 그 호텔이 있었나 봐요. 지나가다가 어떻게 그 청주시 중간에 호텔이 이렇게 들어설 수 있냐? 허물어라. 공원을 시민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라. 그런 거를 봤을 때 공원에 대한 의미가 조금 우리 시민들한테는 좀 남다르게 다가오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지 않을까. 실제 팩트인가요? 1970년대에 청주시에 그렇게 호텔도 존재하고 있었나 봐요, 거기. 청주가 원래 좀 큰 도시였나요, 그때 당시에도? 그럼요. 큰 도시였죠. 앞서서 왜 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냐면 세종시에서 이제 중앙공원이 조성이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잘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좀 찬반 대립이다 여러 가지 이제 논란 때문에 잘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두 분은 혹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취재를 할 당시 2014년 15년 취재를 할 당시 중앙공원 1단계 2단계 그 공간이 있잖아요. 1단계는 2018년 말 그러니까 지난해 말이었죠. 부분 개장을 한다고 시민사회에 공표가 돼 있었었고 그다음에 2단계는 2019년 말이나 그러니까 올해 말이죠. 올해 말이나 2020년 상반기 정도면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했던 어떤 계획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다 틀어져 있는 상황.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나타났던 그 변수들로 인해서 예를 들면 금개구리 보존 면적을 어느 정도 설정할 것인가 그게 핵심 논제였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4년 이상을 얼마만큼 면적을 부여할 것이냐 아니면 없앨 것이냐 둘 것이냐 이것만 가지고 논쟁을 해왔는데 좋은 뜻으로 얘기하면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낭비됐던 에너지와 또 시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효율적으로 갈 수 있었던 부분들을 사회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길어졌던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실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좀 부담을 좀 많이 가졌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저희가. 그 시민단체들이 어떤 사회적 공감 가치를 형성하기 위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거든요. 또 지자체에서도 그 얘기를 듣고 고민하고 시간을 끄는 것도 어떻게 크게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도시 행정소도라는 우리 세종시의 건설의 그 속에 중앙 녹지 공간의 의의를 좀
자세히 바라보고 큰 틀에서 좀 합의를 이뤄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아직 여전히 그 논란을 이어오면서 계획대로 뭐 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은 많이 좀 사그러들긴 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현재 진행형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견제구로 이렇게 개편이 되고 나서 그동안은 이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라든가 이제 관련되신 분들을 한 분씩 꼭 모셔서 좀 자세한 이야기 또 좀 더 심층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봤었는데 오늘은 게스트 섭외 저희가 최초로 실패를 했습니다. 이게 참 부담이 많이 컸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허전한 것 제 옆자리에 옆구리가 좀 그러니까요. 시리는 게 그 이유 때문이었네요. 네. 찬성 반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4년여간 워낙 첨예하게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면서 수준까지도 접근하면서 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패널을 한 명 초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찬반은 분명히 나눠져 있고 두 사람을 초대하자니 또 찬반을 주장하는 양측의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또 그 안에서도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참 그 섭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차라리 뭐 저희가 이제 중립적으로 얼마만큼 이 문제를 오늘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자적 관점에서 좀 더 중립적으로 3명의 기자가 풀어나가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근데 실패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저희 3명의 선택이라고 보고요. 예, 뭐 그 멋지네요. 정정하겠습니다. 예, 선택으로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찬반을 따질 게 없는데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습니다. 정답은 없는데요. 두 가지가 정답일 수 있고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방안 그리고 앞으로 세종시 현안들을 두고 이런 대화 소통,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비관적으로 안 보셔도 될 것 같다는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저희도 입장이 있잖아요. 입장 있으시잖아요. 솔직히 입장 있으시잖아요. 저 아까도 그 말씀하셨죠. 제가 질문하기로 하는 아 그러니까 제가 들어간 거예요. 입장 있으시죠? 저 시민이니까 예. 중앙공원의 1단계와 2단계로 이제 원래는 이제 동시 착공해서 좀 동시 준공을 할 수 있게끔 금개구리를 여기에 보존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을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정말로 이거는 물러섬 없는 요구하는 것들, 의견을 제안하는 것들이 반영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상실감. 결국엔 좀 이런 부분이 이제 궁금하지 않을까 싶어요. 2단계 앞으로 좀 어떻게 중앙공원의 위치는 모든 세종 시민들께서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처음에 세종시 이제 취재하면서 느꼈던 생각은 중앙공원? 중앙에 있어서 과연 중앙공원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나요? 중앙이라는 표현은 일단 맞고요. 근데 이제 중앙공원이 오늘 주제의 포커스지만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 녹지 공간이라는 개념을 좀 봐야 되는데요. 중앙 녹지 공간은 세종 시민들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세종호수공원, 그렇죠. 그다음에 중앙공원 1, 2단계, 그다음에 그 내년 5월에 임시 개장할 예정인 국립세종수목원, 그리고 박물관. 뭐 제천변, 그다음에 예술고, 그다음에 동락정, 그리고 그 금강보행교가 들어서는 금강변까지를 아우르는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중앙녹지공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부분이 그 행복도시 전체 면적, 신도시 면적의 약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약간 허파 공간이라도 하기도 하고 일생활권에서 육생활권까지 모든 시민들이 접근성이 평등하게 주어지는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개념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 안에 중앙공원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사실 중앙공원은 이제 그 행정관청에서 붙여진 이름이라 약간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이제 해석을 하면은 중앙공원이 됐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부여를 한 것인데 사실 뭐 시민들이 뭐 공모를 통해서 그 공원 이름을 정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평등과 모든 생활권의 모든 시민들이 편하게 다 누릴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또 의미를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그 도시 중심부에 그 세종시 특히 신도심에 가장 자본이 집중되는 그리고 가장 이제 그 활용도가 가치가 높은 곳에 시민들에게 오롯이 시민들에게 동등하게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말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중앙공원의 의미가 얼마나 더해지는지 그리고 여기에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빌딩 숲이잖아요.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예전에 이제 뭐 그 안철수 그때 대표님이셨나 하여튼 안철수 의원이 정치 입문하실 때인가 이제 그 밀마루 전망대 와서 야 세종시는 아파트 전망대 그 전시장 같다 그런 말씀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중앙공원으로 하여금 세종시가 그런 도시 이미지에서 조금은 그런 도시 이미지에서 좀 탈피할 수 있는 그리고
상생을 또 유도할 수가 있어요. 충북, 대전, 그리고 천안, 공주, 충남까지 수백만 명이 도심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내부 시설들이나 너무 이제 좀 재밌는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공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상생을 유도할 수 있는, 그리고 충청권 도민들, 충청권 시민들이 그 공원을 이용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는 되게 의미 있는 공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이제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은 사실 가보면 허허벌판이고 세종 호수공원만 이렇게 있잖아요. 국내에서 제일 큰 호수공원이라고 하지만 공사 중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간접적으로 좀 비교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전의 둔산대공원, 대전에서 가장 큰 공원이라고 하는 그 면적의 약 6배 정도가 중앙 녹지 공간이다. 세종시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50만 도시이고 저희는 지금 32만 명이고 뭐 완성기에 한 50만이라고 하는데 그걸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상당히 넓은 공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뉴욕 센트럴파크랑 중앙 녹지 공간이 거의 비슷해요. 센트럴파크가 좀 더 큰데 뉴욕은 인구가 약 880만 이상이란 말이죠. 저희는 50만 도시잖아요. 그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이 공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 번쯤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강조하면 그 500만, 600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저는 공원으로 보고 싶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50만 뭐 저희가 세종시 계획된 게 80만 이런데 저는 500만, 600만 아니면 700만 더 나가서 1000만 명까지 전국에서 불러 모은다는 의미도 있겠네요. 뭐 세종시를 행정수도니까요. 그러면서 또 중앙공원까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세종시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충청권 내 그런 공원이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네요. 아, 진짜. 그럼요. 예, 그 정도 대표적인 규모가 공원일 수 되고 있다. 예. 수목원도 들어서고 중앙공원도 들어서고 이미 호수공원도 들어서 있고 이렇게 하지만 오늘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 중앙공원이잖아요. 중앙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좀 계획, 뭐 개발 계획 같은 게 이제 발표됐던 시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제 이게 구상화되기 시작했던 건가요? 지난 2007년 그 행복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 그 설계 공모를 통해서 당선된 오래된 미래 그 계획 개념을 바탕으로 시작됐는데요. 이 당시 당선작은 자연과 공존하면서 미래 도시 성장과 더불어 변모하는 공간을 좀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당선작 설계 시행을 맡은 이제 국내 굴지의 설계사무소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설계를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을 토대로 국립수목원, 그리고 호수공원, 그리고 국립박물관 단지, 그리고 중앙공원 조성 계획을 반영하면서 여가, 그리고 문화, 그리고 뭐 휴가, 그리고 뭐 생태 체육, 뭐 생태 뭐 공원 체험 기회 그런 모든 것을 담은 그 휴식 공간으로 탄생하게 됐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그 예정 지역에서 멸종 위기 생물이죠. 그 2급이죠. 2급 금개구리가 발견되면서 이 금개구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논의가 되면서 이제 조금 약간 이제 복잡하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뭐 운명의 장난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신도시 어떻게 보면 개발이 이제 한창 이루어져야 되는 세종시 신도시에서 멸종 위기 2종인 금개구리가 발견됐다. 참 이게 굉장히 좀 저도 그때 이사 오기 전이었던 시기였고 허벌판인 곳에서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세종 호수공원 남측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국립 세종수목원 북측이 이렇게 맞닿는 지점 거기서 웅동이 쪽에서 금개구리가 2011년에 그 충남발전연구원의 어떤 생태조사에 의해서 대규모 서식지가 있다라고 이제 밝혀지면서 이 부분이 변수로 국립 세종수목원의 조성 과정에서의 변수로 나타났었죠. 그때는 이제 중앙공원이 아니라. 근데 이제 금개구리의 그 생태적 특성이 있더라고요. 하루의 이동 거리가 되게 짧아요. 그래서 그 사실 금개구리가 그 공존하는 면적이 넓지는 않다는 게 그 당시의 분석 결과였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보존할 것인가 그게 이슈가 됐어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 과정에서 금개구리 보존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세종수목원 조성공사도 늦춰질 수밖에 없었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시점이 됐고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의 논쟁의 시발점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저 이제 세종시에 출입을 한 지 이제 얼마 1년인가 2년 뭐 이렇게 됐을 때인데 야간에 금개구리 2주 작전이 펼쳐진다고 해서
저희 카메라 기자하고 한번 같이 현장을 이제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한 20명인가 한 30명 정도 되는 이제 인력이 그 우르 웅덩이 그 습지인지 있는 쪽에서 일렬로 쭉 서가지고 이제 걸어 나가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금개구리를 잡아서 가방 이렇게 뭐 조그만 가방 같은데 넣어서 이거를 또 다 잡은 거를 저쪽 지금의 이제 2단계라고 흔히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논이 있는 곳이죠. 거기다 이제 갔다가 다시 풀어놓고 또 와서 이제 또 잡고 뭐 이랬던 이게 어쩔 수 없는 사실 1단계를 개발하기 위한 좀 뭐 강제주의였던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당시부터 개발과 보존의 가치가 이제 상충하기 시작했던 시점이었는데 아마 이제 그것에 대한 시각은 다 각기 나눠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금개구리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멸종 위기 2급종인데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그 당시에는 사실 세종 시민들이 많지는 않았던 상황이었거든요. 초창기였으니까 천마을에 갓 입주가 시작되고 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래도 그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목소리가 좀 크게 반영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보존의 무게를 두게 됐고 그렇다고 국립세종수목원 공사를 중단하고 포기하자니 세종시의 랜드마크 시설이고 그렇죠. 그래서 국립세종수목원 거기에 놓지 말고 중앙공원 2단계는 그 이후에 그 조성되는 구역이니 그쪽에도 또 그 아까 이제 이순동 기자가 그 컨셉으로 설명했던 오래된 미래 거기에 이제 그 생산의 대지라고 장남평야 오랜 시기 장남평야 논에서 벼를 생산했던 그런 기능을 살려가서 미래의 변화 여건에 따라서 그 공간을 다시 뭐 바꾸든지 하자라는 공간에 일단 배치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약 2만 5천 마리 정도가 그쪽에 이주됐었죠. 대단한 숫자였죠, 진짜. 예. 그럼 그 고육지책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연 그대로 멸종 위기종이니까 그대로 납두는 것이 사실 제일 베스트 그렇죠. 아닌데 그렇죠. 그러면 행복도시 개발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또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옮기게 됐는데 그 금개구리가 이전 후에 2주 후에 제대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느냐를 놓고 지금 논쟁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 측에서는 뭐 300여 마리밖에 안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한 측에서는 육안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지 실제 다시 전수조사하면 더 많은 금개구리가 살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좀 대립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이제 중앙공원 이제 그 예정지에서 금개구리가 발견되면서부터 얘네들을 좀 이제 보존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생애들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던 논이라고 하는 결국에 이제 그런 면적이죠. 이게 너무 면적이 넓은 거 아니냐,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이제 결국에 거쳐왔던 문제인데 논을 두기로 이제 결정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됐던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2015년 그 중앙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시작으로 해서요. 같은 해 10월에 다자간협의체 발족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논의가 이제 그 이런 논란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일부 시민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 중앙공원 사수위원회라는 그 조직을 이제 구성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저기 공세객들 그 논으로 불리는 축소하거나 폐쇄하고 좀 이제 서식지를 옮겨라 이런 그 반발 운동을 펼쳤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뭐 계속 얘기가 흘러가다 보니까 논란은 더 극대화되고 그리고 또 더 이 도시가 활성화되고 또 인구가 급증하면서 또 논란이 배가 되고 환경단체와 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책임 주체인 행복청과도 마찰을 일고 뭐 그런 상황으로 계속 이어져 온 게 지금까지 온 거죠.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이런 반대 운동이 일어나다가 사실 제가 기억으로는 아니면 2016년이었나요? 그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중앙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죠.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이 논의 면적이 지금 한 2단계가 80만 제곱미터인가요? 이제 그 정도 규모인데 한 50만 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이 다 그 공생애들 논이라고 하는 그걸로 이게 된다라는 이런 조성 계획이 발표되면서 굉장히 좀 반발이 심하지 않았었나 이제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일단 그 전의 과정을 잠깐 봐야 되는데 2014년에 사실 전국적인 뉴스를 타면서 행복도시라는 신도시에서 사회적 합의의 모범적 모델이 구축됐다라고 그 사실 보도가 됐었어요. 뭐 환경단체, 그다음에 행복청, LH 또 일부 시민들 이렇게 해서 양해각서도 좀 체결하면서 금개구를 보존해서 멋진 생태공원을 만들자라는 어떤 합의가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본 계획이 보존을 전제로 한 금개구리를 보존을 전제로 한 기본 계획이 2015년까지 서울시립대 연구단에 의해서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2015년 9월에 공청회 시민 공청회가 이렇게 됐는데 그때까지는 좋았죠.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워낙
시민들의 인구수가 그 1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면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또 유입이 됐던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왜 이용형 공원,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공원을 왜 금개구리에게 주객이 전도된 공원으로 빼앗겨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인식이 이제 삭트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펼쳐지면서 2015년 10월에 다자협의체라는 아까 기구가 이제 형성이 됐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환경영향평가는 그 2016년에 다음 해에 통과를 하게 되는 거죠. 보존 면적으로. 이제 그러면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주장이 나오면서 현재까지 계속 찬반 논란이 그 다자협의체 공간을 통해서 진행되어 왔던 거죠.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너무 오랫동안 이제 진행되어 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그 역사를 이게 다 이 설명드리기도 사실 좀 하루 이거 몇 시간을 가도 부족할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이 이제 드는 건 사실인데 이거는 좀 일단은 봐야 되겠죠. 이제 아까 이순웅 기자가 설명했던 초기에 2007년에 기본 컨셉트 설계 공모 당선작에는 일부 공간 약 50만 제곱미터 이상 정도의 그 공간에 그 논을 남겨두고 장난평야의 역사적 가치를 살리면서 시간이 뭐 2020년, 2025년, 2030년 됐을 때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이 공간이 뭐가 베스트 공간이 되겠느냐를 반영하면서 비워두는 공간의 개념으로 갔었는데 금개구리가 이쪽으로 강제 이주가 되면서 컨셉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되면서 금개구리를 여기에 보존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을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정말로 이거는 물러섬 없는 이런 승부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좀 아쉬움이 굉장히 묻어나는 이제 대목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행복청에서도 고육직책으로 이제 진행해 온 게 중앙공원을 1단계와 2단계로 이제 원래는 이제 동시 착공해서 좀 동시 준공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목표를 세웠었는데 결국에 이제 1단계부터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1, 2단계로 좀 나눠서 이제 좀 설명을 시민들께 좀 해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1단계부터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1단계는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됐죠? 그렇죠. 올해 말 이제 완공이죠. 2단계가 이제 생태공원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이제 생태공원으로 시민 휴식공원으로 볼 수 있다면 1단계는 이제 복합체육시설 기능을 핵심으로 하고 있죠. 잠깐 보면 뭐 이거 뭐 이렇게 외워서 말씀드리기도 불편해요. 너무 많은 시설들이 배치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 곳에 집적화되어 있는 시설들이 주민 복합체육시설들이 돼 있는 곳이 있을까 할 정도로 잘 너무 들으셔야 많은데요. 됩니다. 예, 예, 장 1단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둔산 대공원 면적이에요. 1단계만. 1단계가. 네. 거기에 2단계도 나와 있는데. 예.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뭐 농구장, 야구장 뭐 이런 것들은 뭐 기본으로 들어가고 기본이에요. 뭐 축구장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IC 무선 자동차 뭐 이런 경기장, 뭐 게이트볼장도 이런 것도 기본이고요. 그리고 음악, 예술, 놀이 활동, 그리고 12절기 주제 파빌리온, 그리고 뭐 도시 축제 마당, 그 시민들이 휴식 공간이 있는 가족 여가 숲, 그리고 사계절 테마의 뭐 진입광장의 장남들 광장, 뭐 이런 것들이 쫙 배치되는 거예요. 주로 그러면 액티브한 그런 활동들이 많이 활동적인 펼쳐지겠네요. 거기서. 액티브하면서도 10대부터 60, 70대까지 게이트볼장까지 있으니까 한데 어우러져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뭐 일주일 내내 오셔도 그 불편 뭐 지루하지 않은 뭐 텐트도 쳐도 되나요 거기다? 거기에 무슨 근데 여기에 또 관심을 갖는 게 1단계 이제 갑자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그 장애인용 국제구역의 그 실내 빙상장까지 그 문체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이제 그 우리 시가 이제 맡아서 이제 질 수 있는 그것까지 이제 담기면서 실내 빙상장까지 담기면서 되게 1단계에 대한 뭐라 그럴까 명품 아니면 퀄리티 규모가 더 커진 상태죠. 저도 그 빙상장이 그 중앙공원 1단계에 들어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바가 있는데 굉장히 아직 그 빙상장과 관련돼서는 전국에서 많지 않은 시설이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언제 그럼 준공이 되는 거예요? 지난 겨울에 사실 그 시청 앞 광장에서 그 이제 야외 스케이트장을 임시로 만들어가지고 이용해 보셨어요? 예? 타보셨어요? 이용해 보셨어요? 발만 밟아봤습니다. 예. 감히 스케이트 타기는 신어보진 조금, 않고. 예, 신어볼 정도의 여유가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그거를 이제 실내로 옮겨간다는 부분에서 아이들이 많은 도시에 있어서 관심을 좀 모으고 있고요. 2022년에 지하 2층, 지상 1층으로 해가지고 뭐 아이스 하키도 할 수 있고 피겨 스케이팅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쇼트트랙도 가능한 그러한 시설로 좀 가는데 물론 대전에 있는 남선공원체육관의 그 시설보다는 약 3분의 1 크기인데 거기는 뭐 수영장도 있고 막종 편의시설이 다 있거든요. 그런 것과 비교하면은
그 철저히 빙상만을 위한 시설, 전용 시설로 간다고 좀 보면 되겠고요. 근데 거기에 숨겨진 비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앙공원의 위상이 드러나는 건데요. 원래 이 빙상장이 2년 전만 해도 입지가 저희 집 맞은편 그 부지에 이사 원래는 갈집. 그렇지 이사 갈 집 네. 맞은편 사생활권 거기로 원래 구상이 시에서 되고 있다가 예정지죠. 그때 한번 계속 떨어진 거죠. 떨어졌었고 그래도 윤곽을 다시 한번 구체화 시켜 나갈 때 요 컨셉으로 장애인 어울림형 시설이 아무래도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전국 최초의 시설이거든요. 그 컨셉트가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구체화됐는데 뭐 운이 좋았다라고 하면 저희 집 앞에 생길 수도 있었는데 대승적으로 평등의 공간, 아이고, 어떻게 얘기했네. 중앙의 공간으로 양보했습니다. 욕심 진짜 많으시네. 욕심 많은. 제가 뭐 어떤 한 게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중앙공원의 위상이라고 또 보면 기분 좋게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거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모가 계속 탈락하다가 지금 이제 갑작스럽게 된 거거든요. 근데 한편 아쉬운 거는 이제 문체부 공모에서 이제 뭐 저기 당선이 성공을 해서 건설된다 하지만 거의 사실적으로는 10위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120억이. 거의 이제 그래요? 90억 중에 40억이 이제 국민체육기금인데 120억 정도가 지금 이제 긴축 재정을 펼치고 있는 시가 부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아무튼 뭐 세종시에서 뭐 제2의 김연아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기대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제2의 김연아보다도 김연아가 좀 와서 김연아 선수가 오기만 보고 해도 싶은 거 와서 아니에요? 공연만 해도 저는 좋은 성과라고. 갈라쇼 같은 거 하면 갈라쇼 같은 거 하면. 아무튼 그 1단계가 이제 액티브한 공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또 면적도 상당히 넓잖아요. 사실 둔산 대공원 가보려면 막 걸어서 저기서 끝까지 가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어르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동 수단 좀 그쪽을 이제 어차피 차가 못 다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들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버스, 미니버스라든지 또는 요즘 이제 그 PM. 전동휠이라고 해서 PM, 퍼스널 모빌리티 있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이 딱 타고 다니면 전기로 쭉 가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대여할 수 있는 시설들, 뭐 이런 것들이 도입된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처럼 마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애가 동심으로 되게 돌아가는 재밌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세종 시민만 좋아할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청주 시민 자체도 천안 시민 자체도 정말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는 시간도 이제 도로도 잘 돼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1단계 사업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역시 아쉬운 건 좀 2단계 사업인 것 같아요. 그 작년에 이원재 전 행복청장이 이제 퇴임을 하기 전에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매듭을 짓고 가겠다라고 해서 사실 최종 계획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거든요. 2016년도에 환경영향평가가 이제 발표됐던 것과는 좀 어떤 내용에서 가장 큰 차별화가 있던 거였죠?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공생애들, 논으로 불리는 공생애들 면적이 기존 이제 52만 제곱미터에서 21만 제곱미터로 축소된 게 좀 확 눈에 띄게 좀 차이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거 사실 뭐 2017년 5월 제시된 그 기본안, 최종안과는 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습지 면적하고 그리고 그 논 면적이 좀 분리됐다는 거, 그 잠깐 자료 보면 논 면적이 13만 5천 제곱미터 그리고 습지가 7만 5천 제곱미터로 세분화된 데서 차이점을 좀 논을 예. 그 이제 그렇게 습지로 좀 또 그렇죠. 세분화시켰다는 거죠. 그렇죠. 그 그러니까 세분화로. 공생애들을 그렇죠. 공생애들을 논과 논을요. 습지로. 예, 예. 그리고 또 여기서 명분이죠. 논을 유지하는 명분으로도 약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 논을 겨울이나 이럴 때 뭐 농사를 못 치잖아요. 그 겨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왔죠. 뭐 쥐불놀이 그리고 뭐 얼음판 깔린 곳에서 이제 뭐 썰매, 뭐 연날리기 뭐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시를 한 게 어떻게 보면 명분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뭐 그런 것들이 제시된 게 좀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말씀하셨지만 결국에 이제 공생애들 면적이 이제 줄어든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21만 제곱미터도 좁은 면적은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넓은 면적인데 일부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것도 너무 넓다. 우리는 단 한 평의 논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실 뭐 LH나 아니면 또 행복청 이런 관련 기관들이 좀 난감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외형상으로는 그 생산의 대지, 논 면적이 일부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지만 거기에 금개구리를 보존구역으로 두면 안 되고 제3의 대체 서식지로 이전해야 한다. 그리고 논은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 외에 21만 제곱미터 외에 또 중앙공원 2단계에 둔봉이 마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립세종수목원과의 경계 지역에
그를 넘어서면은 그 양서류 관찰대가 있고 그다음에 2.4km 정도의 수로가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미 그 산림청하고 행복청 LH가 2013년, 2014년에 이런 계획들을 수립해 나갈 당시에 금개구리 보전을 어느 정도 전제로 두고 그 공간을 계획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면적은 더 크다. 21만 제곱은 더 크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 부분을 양보해 주게 되면은 사실상 이 구역 자체는 금개구리 보존구역,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고착화돼서 나중에 이제 애초 컨셉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아이들 세대가 컸을 때 다양한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마저도 없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반대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행복청하고 LH는 그런 변화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설득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복청에서는 이 사업을 이제 원만하게 이제 추진해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지난해 말이었나요? 그 민관협의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뭐 조직도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사실 이게 원활하게 운영이 되질 않았어요. 진통을 겪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첫 번째 이제 그 어떤 비판론이 제시된 게 금개구리 지역 그 보존 지역을 제외한 뭐 시설 그 중앙공원이 배치 계획 시설 그 마스터 플랜을 짜는 일을 담당했었어요. 그래서 왜 당신들은 금개구리 지역에 왜 그 어떤 그 보존하거나 폐쇄하거나 이런 논의를 안 하고 왜 그런 것들만 하느냐. 부정적 시선이 뭐 고정된 것도 사실이긴 해요. 거기에 또 이분들이 또 요구하는 것들, 의견을 제안하는 것들이 반영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상실감들 이런 것들이 뭐 맞물려 가지고 민간위원 뭐 위원장을 통해서 한 4명 정도가 이제 사임하면서 좀 이렇게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좀 이런 논란들을 좀 축소시킬 수 있고 그런 기회를 잡으려던 민간협의체가 오히려 좀 이렇게 진통을 겪으면서 와야 되는 그 위기까지 가는 그런 그 진통을 겪었죠. 민관협의체가 책임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니고 그렇죠. 자문기구라는 형식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 아무 성과 없이 마무리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시민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부분은 이 사업의 결정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를 먼저 봐야 되거든요. 결국은 이 사업을 시행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행복도시건설청과 LH에게 부여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완료가 되는 뭐 2021년 말이라든가 2022년 이후에 그 공간을 그 인수하는 세종시가 또 2차적 책임을 같이 갖고 있다라고 그렇죠. 좀 볼 수 좀 있는데 민관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분들 뭐 사퇴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 우리를 방패막이로 삼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결국은 또 금개구리 보존 구역에 대한 찬반 양론이 해결되지 않고 그거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라고 어찌 보면은 행복청 LH가 승부수를 띄운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논쟁은 이제 버리지 않고 그냥 가겠다라고 하는 걸 선언한 거거든요. 21만 제곱미터. 그래서 21만 제곱미터는 그렇게 갈 테니 나머지 약 88만 제곱미터에서 약 60만 제곱미터죠. 그 구역에 대한 시설을 뭘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민간협의체가 구성됐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 반려견 놀이터를 넣자, 글램핑장을 넣자, 그다음에 주말 농장을 넣자, 뭐 이런 뭐 4대 의견들이 제시되는데 그것도 이제 논쟁을 겪으면서 민간협의체에서 한 역할은 그런 의견들을 수렴했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걸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 그 역할까지가 민간협의체의 역할이었던 거죠.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좀 힘만 뺐네요. 좀 아쉬운 상황인 것 같은데 아마 시청자분들이 결국엔 좀 이런 부분이 이제 궁금하지 않을까 싶어요. 2단계 앞으로 좀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로드맵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2단계 로드맵이 결국은 이제 중요한데 사실 지연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렇게 논쟁이 그 첨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8월에 그 마스터 플랜이 제시되고 나서 제시됐던 로드맵은 지난해 말까지 환경 영향 평가 2016년에 했다가 완료를 했는데 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다시 재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원래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완료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1월 정도에 착공 목표를 세워두고 있는데 현재의 흐름대로 간다라고 하면 과연 내년 1월에 착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2021년 하반기에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좀 들고 있는 시점이고요. 현재 흐름대로 반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2022년 이후에 시민들은
그 공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계획상으로는 내년 이제 초에 이제 착공을 한다 이런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예.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 측에서도 굉장히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나섰고 또 여전히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뭐 고소고발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길도 좀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시민연합 측에서 좀 반대 의견을 많이 내고 있죠. 반대 목소리를 많이 키우고 있고 좀 실력 행사를 또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 시민연합 측은 우선 이제 그 시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고 결정해라. 이런 의견, 뭐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다. 이런 의견을 좀 내고 있는데요. 그 거기 과정 속에서 이제 사전에 또 뭐 고소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잠깐 뭐 자료 보면은 공청회에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저기 방해했다고 해가지고 이춘희 시장을 하고 저기 행복청장을 또 고소했죠. 예. 고소를 했고 그리고 또 금개구리 또 보호 위반 그런 걸로 관여해서 또 고소를 했는데 앞으로도 또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고소를 하겠다 이런 강력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강력한 입장의 이제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핵심은 뭐냐면 당초 계획을 할 때 2014년도인가요? 뭐 얘기가 나왔을 때 행복청 LH 또 뭐 산림청까지 국립수목원에 조성된 금개구리 그 서식지 그 조성한 서식지에 2단계에 있는 그 금개구리를 옮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약속을 해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확인된 바가 있다. 산림청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고소할 수 있는 위반 혐의를 국고손실 그 위반 혐의로 이제 제시를 하고서 거기에 왜 조성을 해놓고 안 쓰느냐. 그 아까 뭐 생태로나 이런 것들을 다 조성하는 놓은 상태에서 그 국비를 들여서 그 안 쓰느냐 해서 국고손실 협의로 고소를 하겠다. 지금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그걸로 이제 행복청을 뭐 압박하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중에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고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유한국당 측이 그거를 이제 힘을 보태서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는 상태죠. 여기서 이제 좀 복잡한데요. 한 가지는 분명히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야생 생물을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또 유의미한 논쟁일 수도 있겠지만 소모적 논쟁이 될 수 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국립세종수목원과 중앙공원 2단계는 사실상 포커스는 금개구리에 맞춰져 있는 것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팩트인데 그 금개구리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아니면 시민들, 전체 시민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왔을 때 이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금 분명한 숙제인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이 흘렀기 때문에 행복청과 LH는 그런 첨예한 논쟁은 뒤로 좀 남겨두고 일단 나머지 부분부터 가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 어찌 보면은 그 승부수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는 좀 알고 이 문제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세종 시민이 이용하고 동등하게 이용하고 자유롭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중앙공원이거든요. 거기에 근본적인 의의를 바탕에 깔고 관광공원이든 뭐 습지공원이든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큰 틀에서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깊게 하는 그런 방안도 좀 이제 생각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올해 2019년인 올해 이게 개장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늦어지게 되면서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어요. 결국에 좀 행복청이라든가 아니면 뭐 세종시 또 LH 여러 기관들이 뭐 물론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결국에는 이제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뭐 시민들에게 좀 만족감을 줄 수만은 없는 그런 행정을 펼쳤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아쉬운 거는 민민 분열과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죠. 저도 오늘 방송 그리고 김우순 기자나 이순웅 기자도 오늘 방송에서 단어 하나도 아마 신경 썼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방송을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뭐 이희택 기자는 어느 편이다라고 또 규정짓고 또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건데 그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그 책임을 우리 시민들에게 떠넘겼던 것이 지난 4년이 아니었나. 그건 기다림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은 좀 무책임한 얘기인 것 같고요. 남은 기간 2022년 뭐 상반기 정도에 오픈한다고 봤을 때는 아직 약 3년 가까이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의견은 다르되 그래도 사회적 합의는 어느 정도 내가 그럼 양보할게 라는 정도의 사회적 합의는 매듭을 지으면서 중앙공원이
만들어진다면 더욱더 멋진 공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아쉬움을 한번 표현해 봅니다. 중앙 녹지 공간의 일부예요. 그 금개구리 보존 지역이. 거기에 어떻게 보면 아까 뭐 소모적 논쟁이라고도 표현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소모적 논쟁이라기보다도 세종시가 국책 사업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큰 현안들을 더 다룰 일들이 많은데 그 노하우를 쌓아가는 과정으로 좀 봐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어찌했거나 중앙공원은 조성된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작게는 세종 시민들의 큰 혜택이고 크게는 충청권 도민들, 충청 지역 시민들의 혜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 기회를 이제 빨리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시간을 끌어왔고 그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합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도 만약에 마지막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행정수도 도시건설의 의 속에 중앙녹지공간의 의미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한다면 이거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뭐 조심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도 같은데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생각해 보면 좀 더 유연해지지 않을까, 좀 매끄러워지지 않을까. 더 이상 이 중앙공원 사업이 이제 지체되지 않도록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강력한 견제관 방식들 던지면서 오늘 이 코너 좀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예, 먼저 오늘은 이태기 저 먼저 씨부터 차례인가요? 먼저 해주시죠. 행복도시건설청 LH 세종본부 세종시의 공직자분들에게 던져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너무 고생 많으셨지만 이렇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매끄러운 사회적 합의 이제라도 이뤄냅시다. 사회적 합의 오늘 계속 강조했던 말이에요.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역시 좀 물론 이제 책임감 있게 좀 느껴야 될 것 같고 예, 해주시죠.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 중앙공원에 대한 어떤 뭐 반발이나 논란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로서는 참 상당히 의미 있었는데요. 뭐 충분히 제 의견을 개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렇더라도 저도 이제부터 이제 그 중앙공원에 대한 관심도를 더 높이면서 열정적으로 취재할 것을 약드리면서요. 제가 견제구 한 방 날리겠습니다. 중앙공원 조성 계획 추진 이제부터가 진짜다. 중앙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굉장히 좀 길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중앙녹지공간 안에는 중앙공원만 있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뭐 수목원 또 호수공원 또 이제 금강보행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이제 또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뭐 수목원은 이제 많이 말을 했지만 보행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닐 수가 없어요. 현재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소식 정보 전달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전해주시겠어요? 시민들 많이 보실 거예요. 시청 뒤편에 이제 둥그렇게 이제 공원이 조성돼 그리고 또 홍보도 많이 됐고요. 금강보행교 그리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천문학적인 수준이죠. 한 천억 정도가. 천억이요? 천억 원, 천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 엄청난 사업이에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제 다리 건설하는데 천억이요. 그렇죠. 조금 좀 의아스러운 것도 있죠. 다른 곳에 그 정도 예산을 들이면 뭐 다리도 하나 더 놓을 수 있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세종시 또 하나의 랜드마크입니다. 삼생활권에서 중앙호수공원으로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서울의 잠수교처럼 보행교 밑에 자전거 통행로가 또 생기는 시청 위에서 이제 바라보면은 공사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언제 완공이 되는 거예요, 결국엔? 2021년이죠. 2021년 완공이 계획돼 있는데요. 순조롭게 지금 공사가 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이제 세종보를 과연 철거하느냐 마느냐를 두고도 굉장히 말이 많지만 세종보를 개방을 해놓으면서 수위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금강 보행교가 앞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 수영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수영 실력. 예, 지금 금강이긴 하지만 네. 그 정도의 거리는 사실 수영으로 충분히 건널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수위가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LH에서 이제 수위가 낮아졌다라고 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좀 있다 보니까 실제 조사를 해봤거든요. 작년 1월 정도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때 갈수기 기준, 이제 비가 많이 안 내려오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m 50cm 정도가 최고 수위였어요. 그 보행교가 건설되는 그 아래. 근데 그 1m 50이라고 하면은 사실 어떤 웨이크보드라든지 또는 뭐 수상스키라든지 이런 거를 탈 수 없는 여건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수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 위에 보행교가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차라리 징검다리를 놓자. 뭐 이런 좀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는데 어차피 지금 그 조성되고 있는 것이니까 이왕이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뭐 보기가 안 좋거나 뭐 물이 너무 뭐 바닥까지 보인다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시청에서 거기를 건너가게 되면 시민 바로 앞에서 만나는 것이 걷고 싶은 거리,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뚝방으로 돼 있는데, 그리고 차도가 있고요. 거기는 이제 차도도 폐쇄하고, 뭐 카페도 설치하고, 쭉 걷고 싶은 거리로 되고, 바로 이제 넘어가면은 중앙공원 2단계 국립세종수목원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충분히 가치성은 분명히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금강보행교를 활용한 축제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저쪽 공주에 가보면 공산성에서도 그 앞에 물을 막아놓고 축제를 사실 했거든요. 수위가 낮아지면은. 그래서 일정 부분은 뭐 수상 무대에 어떤 공연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좀 물을 막아놓고 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후에 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성은 달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지금 세종 수목원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뭐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세종 수목원 같은 경우는 좀 언제 정도에 그러면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 말에 이제 중앙공원 1단계를 먼저 만나잖아요. 네. 내년 5월에 부분 개장을 하게 됩니다. 뭐 물론 이제 계획이 조금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내년 5월에 그 수목원 일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완전 개장은 2021년 상반기 정도. 약간 보행교랑 거의 그 완공시를 맞춰간다라고 좀 보면 되겠고요. 이제 그 안에는 이제 뭐 다양한 식물원이라든지 또는 정원이라든지 정말 이제 진짜 그 국립수목원다운 그런 느낌의 시설들이 또 중앙공원 콘셉트랑은 조금 다른 느낌, 호수공원하고 좀 다른 느낌, 고유의 그런 기능들을 살릴 수 있는 기능들이 좀 이제 생긴다고 이제 좀 이제 거의 임박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민들한테는 되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리 오긴 오네요. 네. 정말 많이 기다리고 얘기가 됐고 회자가 됐는데 원래 그날이 오긴 오네요. 2017년이었어요. 네. 그때부터 2017년. 계속 딜레이 되다가 그날이 오긴 오네요. 오늘 어쨌든 세종시 이제 뭐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한 세종시 중앙 녹지 공간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두 분은 좀 어떠셨어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빨리 거기를 활기를 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 퍼스널 모빌리티를 좀 타기도 하고 코끼리 열차도 좀 타고 뭐 이러면서 차 한 잔도 마시고 활동적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여기 우리 세 분하고 같이 텐트 좀 피고 거기서 같이 뭐 도시락도 좀 먹고 뭐 이런 시기가 시청에서 뭐 뛰어서든 자전거 타고 가서 넘어가서 거기 점심 먹고 오고 아니 저는 이제 그 세종시가 큰 현안, 대형 현안을 진행해 올 때 시민들과 마찰을 빚을 때 이 노하우를 활용해서 매끄럽게 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이건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세종시 앞으로 발전이나 세종시가 성장할 수 있는 더 큰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요. 너무 좀 나쁘게, 너무 안 좋게, 너무 좀 소모했다 이렇게 시선으로 보지 말고 잘 좋게 되리라 믿고 좀 좋은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굉장히 좀 민감한 주제였다 보니까 단어 선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웠던 게 느껴졌는데 오늘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 조성 방식을 두고 찬반 갈등을 겪은 지 어느덧 4년째입니다. 물론 1단계 사업은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지만 2단계 사업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제는 끝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쉽진 않겠지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